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프렌티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보면 좋을지 일단 스포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다큐를 되게 잘 보고 지루하지 않게 잘 본다. 실화 기반의 스토리 영화를 좋아한다. 트럼프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이 정도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 도란프의 측근이 시나리오 단계에서 얘기만 듣고 트럼프에 관한 좋은 이야기구나 싶어서 투자를 막대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게 공개되고 나서 노발대발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막 고소하겠다고 당장 막 영화 지워라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영화가 있다니 싶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세바스찬 스탠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한다길래 그렇게 잘생긴 윈터 솔저가 갑자기 트럼프 연기를 한다고 영화관에 달려가서 봤습니다. 근데 개봉을 한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뭐 광고도 딱히 없고 뭐 붙여진 것도 없고 그냥 개봉을 했길래 그냥 가서 본 수준? 딱히 특전도 굿즈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오랜만에 순정의 영화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포 상관없이 제가 어떻게 봤는지 찐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2시간 정도였고요, 영화가. 생각보다 길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다 보니까 다큐 특성상 구성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냥 시간 순 그대로고 플래시백 같은 것도 없고 정말 그냥 진짜 사람 살아가는 순서대로 나옵니다. 배우들이 대사로 지금이 1900 몇 년도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알게끔 하거든요. 이게 뭔가 잔잔한 그런 바이브여가지고 뭐 엄청 막 우악 아니면 막 깔깔깔 뭐 이런 것도 없이 진짜 그냥 이러고 2시간 동안 보게 된 그런 영화였어요. 첫 부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25살의 트럼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트럼프를 처음 보게 됐는데 물론 이것도 배우의 연기지만 되게 잘생겼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둘째더라고요. 되게 꿈 많은 청년처럼 나와요, 처음에는. 뭔가 옆에서 보면 응원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를 그때 처음 만나기도 하고 이제 멘토로 삼아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트럼프가 이 영화에서 로이콘을 멘토로 그린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 자기는 되게 부정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만 보면 로이콘이 트럼프를 키웠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이 그려져요. 어디까지가 각색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영화에서 제일 핵심으로 나왔던 성공 법칙이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공격해라. 무조건 공격해라. 어택, 어택, 어택 이러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진실을 부정해라. 저 사람 진실을 말하든 아니든 부정해라. 내가 말하는 것만이 진실이다라는 말을 했고 3번째는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말아라. 이게 트럼프의 3가지 성공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게 확실하죠. 근데 이게 로이콘 변호사한테 그대로 전수받은 성공의 법칙이다 것처럼 영화에서 나와요. 오히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트럼프보다는 그 로이콘이라는 변호사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되게 그 캐릭터가 풍부하게 나와가지고 엄청 궁금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무래도 로이콘 변호사 이 콘텐츠를 찾아볼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영화의 시간은 트럼프 타워 건축 전 25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형도 죽고 로이콘도 죽고 이제 자서전을 쓰기 전 애틀란틱 시티에 건물을 짓는 중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오지도 않았고 지금 뭐 대선 얘기 뭐 이런 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농담 삼아 대통령이나 해볼까? 뭐 이런 정도로 언급만 하고 끝나는 되게 초반에 특이했던 거는 엄청 그 젊은 날의 트럼프가 엄청 찌질하고 소심한 사람처럼 나오거든요. 막 로이콘한테 막 제발요 막 이러면서 막 빌면서 부탁을 하고 지금의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엄청 진짜 저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는 했는데 그 로이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감도 없고 성장하는 듯 보이다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엄청 욕심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먼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려냈는데 그게 뭔가 어떤 한 가지의 계기가 아니고 이게 정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인간의 그 복잡한 심리나 인생의 과정들이 이 영화에서도 그대로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떤 한 인물의 변화 과정? 그런 거에 초점을 두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변한 걸까? 근데 가족을 그렇게 케어하지도 않고 엄청 사랑하지도 않고 엄청 이렇게 1순위로 여기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물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 한 개인의 선택이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괴짜 그 자체였고 되게 미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자기 뱃살 가지고 막 수술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두개골 수술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징그러웠고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다가 탈모가 왔어요. 근데 그 탈모 난 부분을 정수리를 뜯어내가지고 축소를 해서 꼬매는 거예요. 뭔가 19세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제일 아이코닉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자기 전 부인을 뭐 강간하는 장면 뭐 이런 것도 그대로 너무 나오고 적나라 고위 거물들과의 파티가 약간 마약 파티?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진짜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했을 때 이 감독이 정말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거는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잘생긴 금발의 어떤 젊은 청년이었는데 갈수록 지금의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 입 모양이 완전 입 모양이 지금 트럼프랑 똑같아요. 이렇게 입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약간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그걸 표현을 똑같이 한 거예요. 조명 살짝 어둡게 한 장면들은 진짜 트럼프가 와서 연기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아서 또 그런 연기를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은 소시오패스 같기도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서울 앨범 봤을 때 전두광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흡사하게 보였어요. 명예,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거를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 형이 그렇게 실패를 하던 말던 자기한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물론 충격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후에 보이는 행동들이 좀 평범한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술, 마약, 담배를 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술, 마약, 담배를 안 하면 좋은 사람일까? 그 외의 것들은 엄청 즐기는 것. 매춘도 즐기고 미인들을 굉장히 탐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로남불이시지 않나. 같이 나온 제레미 스트롱이라는 배우가 로이 콘이라는 변호사를 연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자기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했는데 그 스탠스를 끝까지 유지하다 보니까 와 진짜 그 로이콘이라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비하인드 찾아보니까 로이콘 측근들이 트럼프보다 로이콘이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냉혈한에다가 정말 계산적이고 승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변호사적 특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게 연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영화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 제레미 스트롱의 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로이콘만 보이는? 로이콘 영화 같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저는 마지막 장면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 로이콘 생일이라고 갑자기 트럼프가 약간 생일 파티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생일 파티인데 뭔가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출이. 앉아서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짭이었고 막 그 어두컴컴한 조명 연출하며 그 BGM 하며 뭔가 그 연기하며 이런 게 너무 우울하고 저게 생일 파티면 진짜 난 못해. 생일이 아니라 기일 파티 같은 느낌? 근데 살아있어. 이게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연출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지금 사실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5일? 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실명을 가지고 진짜 있는 인물 심지어 대선에 지금 출마한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냈다는 게 그것도 심지어 좋은 얘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다큐를 지금 낼 수 있다는 저 미국의 자유에 감탄했고요.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 이란 출신 감독님이시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 용기가 없대요. 어쨌든 태어났어야 할 영화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영화라면 이 시기에 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같고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개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뚜렷하지 않나. 이래도 트럼프 뽑을 거야.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대통령이랑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어릴 때 너 꿈이 뭐야? 완전 애기 때 대통령이야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자아가 생겼을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난 진짜 대통령이 되겠어.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 정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처럼 막 자기 사업하다가 주변에서 대통령 한번 해봐 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다. 대통령과 사람을 같이 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트럼프는 트럼프고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이걸 대통령이란 이름을 붙이니까 되게 간지나고 이 한 나라의 리더고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대통령이 된 것뿐이지 대통령을 더 크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MAGA를 외친다고 해도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의 프레이즈일 뿐이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지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한 가지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그 전에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언론이 그런 걸 해주지 않는 이상 한 국민으로서 그런 걸 알 리가 없잖아요. 내 친구마저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냥 어쩌다 보니 이 나라의 이 지금 대통령,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모여서 지금의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어쩌다 보니.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뭔가 본투비 대통령인 사람이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리더가 있는 건 좀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대단한 일을 바라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그냥 책임을 지라고 앉힌 자리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뽑아줬으니 너가 뭔가를 막 새롭게 하고 막 세상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을 져라 라는 자리인 것 같다. 근데 과연 그 역할에 충실한 대통령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대통령이란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괴리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내 일상이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약간 숲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달까? 이런 영화여서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작품성이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지금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해서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다. 그런 영화로 받아들여집니다. 여튼 여기까지 하고 아마 좀 추후 한 5년 뒤쯤에 이 영화가 재평가받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